안녕하세요. 윈도우즈의 사용 단원에 대해서 또 이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참 제어판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어판 중에서도 프로그램 및 기능,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저번 시간까지 공부를 한 내용이에요. 제어판에는 총 이런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딱 8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은 세 번째 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메뉴는, 우리가 배울 세 번째 메뉴는 바로 접근성 센터라는 거예요. 접근성 센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이 접근성 센터에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사용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팔이 한쪽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윈도우즈를 쉽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 보면 마우스를 설정한다든지 혹은 키보드를 설정한다든지 혹은 소리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간편하게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어판의 메뉴가 바로 접근성 센터입니다. 접근성 센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와서 소리를 읽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우스 키보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울 메뉴는 바로 마우스예요. 마우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마우스 감도 때문에 PC방 가서 내가 마우스를 이만큼 움직였는데 마우스가 포인터가 막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사용이 좀 불편하죠. 게임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우스 감도를 조절하는데 바로 마우스라는 메뉴에서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포인터의 속도 조절.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게임할 때 마우스 감도 조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포인터들의 자국이 표시되게 할 수도 있어요. 포인터 자국 표시.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를 보통 더블 클릭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더블 클릭을 잘해요. 근데 이제 처음 컴퓨터를 만지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천히 해도 더블 클릭이라고 인식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두 번 클릭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등등등의 메뉴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배울 메뉴는 키보드예요. 키보드도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커서가 깜빡이는 속도라든지, 이 커서라는 거는 우리가 메모장이나 아래아 한글이나 이런 걸 실행했을 때 깜빡깜빡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타자가 쳐지기 시작하는, 그걸 커서라고 그러죠.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키가 반복되는 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게 A라는 키가 한 번 눌려 끝나는 게 아니라 A 계속 쳐지잖아요. 그 반복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마우스와 키보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이거 접근성 센터에서도 좀 가능해요. 근데 마우스 키보드가 다 조절된다 그래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냐면, 우리들이 문제 풀 때 기준이 되는 거는, 구분이 되는 거는 바로 요 단어예요. 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터 자국을 표시하고 싶다. 제어판에 어떤 메뉴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국 표시하는 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거는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우스에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마우스 포인터가 조그만데 이거를 한 이따만큼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접근성 센터에 있어요. 이거는 시야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은 마우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애 있는 거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접근성 센터로 답을 고르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 클릭 속도도 선생님 장애 늦게 누른 사람 뭐 장애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두 번 클릭은 되는 거니까 장애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워볼 메뉴는 여섯 번째죠. 바로 사용자 계정이에요. 계정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죠? 이 계정이 뭐냐면 계정. 자, 잠깐만 좀 넘어갈게요. 여기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한 대 있는데 혼자서 쓰면은 나 혼자서 이걸 독점해서 이 컴퓨터 내 거 하고 쓰면 참 좋겠는데 여기 동생도 같이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내 스타일의 컴퓨터를 쓰고 싶고 동생도 동생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을 나는 이걸로 해놓고 싶은데 동생은 딴 걸로 해. 그럼 이제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리고 불편하기도 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 사용자 계정인데 이거는 한 대를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사용 시에 이 메뉴로 들어오면 각 사용자별로 계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계정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만의 자기 스타일의 그 윈도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 걸로 로그인을 하면은 자기 바탕화면, 자기만의 문서함, 뭐 이런 게 다 각각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계정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 계정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쓸 때 거의 다 이 관리자 계정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이 또 이런 게 있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어요. 말의 의미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짐작이 오겠지만 관리자는 어떤 기능도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사용자 계정은 약간의 제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요 파일,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들을 삭제하지 못한다든지 프로그래밍 기능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윈도우의 기능을 켜고 꺼는 것도 표준 사용자는 못해요. 관리자만 할 수 있고 그건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필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계정 정보만 수정이 가능하죠. 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관리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관리자고 하면서 여기 관리자 여기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사용하고 이 사람도 사용하고 계정을 관리자 계정 있고 사용자 계정 1번, 2번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럼 관리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얘의 암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계정 정보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의 암호를 바꾸는 거 가능하고 자기의 뭐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는 수정을 못하겠죠? 못하는 거죠? 딱 자기 것만 수정 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놓으면 로그인, 로그오프라는 말이 있어요. 로그오프를 하면은 내 계정 사용을 종료하고 다 끄고 나간다는 얘기고 로그인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사용을 안 끝내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로그인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야 나도 쓸래 비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로그아웃을 하면 내가 작업하던 게 다 사라지지만 로그오프를 하면은 근데 만약에 로그오프를 안 하고 사용자 전환 하면은 이 친구가 와서 쓰되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쓰되 이 친구가 작업하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그인과 로그오프라는 개념을 갖고 사용자를 전환하고 그럴 수 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선생님이 8번째까지 하면은 제어판의 내용이 끝난다 그러죠. 그래서 힘을 내서 자, 7번째 메뉴예요. 7번째 바로 윈도우즈의 디펜더.
윈도우 디펜더예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윈도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디펜더예요. 디펜더. 자, 이 디펜드가 무슨 뜻이에요? 디펜드? 방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펜더는 방어해 주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는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먹고 싶은 곱창은 나한테 참 내가 원했던 정보지만 그와 함께 바이러스가 나한테 같이 들어온다면 나는 병에 걸리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만 받고 싶은데 얘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방화벽이라는 벽을 만들어 놓고 내게 벽돌 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용하고 싶은 애만 허용해서 이런 거는 여기서 딱 막히게끔. 그래서 이 방화벽을 통과하고 나면 안 좋았던 것들은 걸러지고 내가 원했던 정보만 싹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바로 이 윈도우를 방어해주는, 윈도우를 안전하게 방어해주는 윈도우 디펜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 쓰는 거랑 같은 원리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글로 설명하면 네트워크에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거를 허용해 주거나 또는 차단해 주는 녀석. 다양한 정보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테니까 이거를 허용해 주거나 차단해 주는 녀석이 바로 윈도우 디펜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메뉴로 넘어가서 8번째는 바로 장치 및 프린터. 그래서 장치까지는 잘 안 나오고 프린터에 대해서 배우는 중. 네, 제어판에 있는 메뉴의 이름은 장치 및 프린터예요. 그래서 이 프린터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데 프린터로 들어가면 미안한데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좀 보여줄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다가 깔끔하게 짠, 프린터. 자, 윈도우 제어판에서 프린터 메뉴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프린터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린터 추가. 그럼 당연히 보겠어요. 내 컴퓨터에 프린터를 추가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프린터 추가 눌러보면 추가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주르르르 나오는데 여기서 프린터가 한 대를, 자, 이게 프린터예요, 프린터. 자, 이 프린터를 내가 추가할 수 있는데 프린터를 한 대 사와서 내 컴퓨터에 선으로 직접 연결하면 프린터가 잡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한 대만 가능할까요? 여러 대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대로 당연히 프린터는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흑백 프린터, 칼라 프린터 2대 샀으면 2대 다 컴퓨터에 연결하면 2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도 가능하고 이렇게 내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선으로 연결하는 프린터들을 뭐라 그러냐면 로컬 프린터라고 해요. 로컬 프린터. 내 지역에 있는, 딱 내縄張리에 있는 요 프린터다. 그래서 로컬 프린터라 그러고, 프린터들이 보통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 교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가운데 센터에 프린터 큰 거 한 대 놓고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로 다 통해서 그 프린터를 공유해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자, 선생님이 번개 표시를 한 거는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네트워크. 자,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는 로컬 프린터라고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선들을 타고 넘어가서 존재하는 프린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린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있는 프린터도 당연히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프린터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얘기해요.
컴퓨터에. 그래서 프린터들은 네트워크에 있든 내 컴퓨터에 직접 붙어 있든 다 설치가 가능한 거고 여러 대도 설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한 대를 골라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해서 쓰는 거예요.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거는 내가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프린터가 기본 값으로 잡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얘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했다 그럼 얘한테는 V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체크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 프린터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린터가 추가되는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우리가 프린터 추가 말고도 이 프린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주제가 있는데 바로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링.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고속에 아주 성능이 좋은 CPU가 우리의 명령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인쇄를 하려고 봤더니 프린터의 속도가 늦은 거예요. 저속의 프린터. CPU, 내가 CPU인데, 야, 프린터야, 너 이거 인쇄해. 라고 말을 해주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무 느린 거예요, 느린 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CPU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주 성능이 좋아서, 얘 다 끝내놨는데 얘는 아직 이러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CPU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CPU의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 좋은 CPU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HDD라고 한다고 했죠.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이거를 CPU 입장에서는 인쇄도 하지만 원래 하던 대로 인쇄도 하지만 다른 작업도 같이 처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병행해서 처리해요. 병행.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 처리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컴퓨터의 효율이 좋아졌어요. 전체 효율. 컴퓨터에, 왜냐면 CPU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니까 전체 효율이 좋아져요. 효율이 좋아지는데 인쇄만 놓고 봤을 때는 인쇄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인쇄 걸어놓고 인쇄가 정말 눈에 띄게 확 줄어들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기 좀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활하게 다 사용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스플링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CPU가 인쇄와 다른 작업을 병행 처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좋아지고 대신 인쇄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저하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저겁니다. 그리고 이 스플링은 인쇄할 문서 단위로도 전체 페이지, 문서 전체에 대해서도 스플링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페이지 단위로도 가능해요. 페이지 단위도 스플링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스플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자, 내가 프린터를 클릭해보면 설치된 프린터를 클릭해보면, 더블 클릭해보면 거기에 인쇄할 목록들이 내가 인쇄를 거는 순간 거기 목록에 착착착착착 떠요. 그럼 그 목록을 보고 인쇄할 내용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프린터의 세 번째 주제, 프린터 추가 스플링, 여기 지울게요. 세 번째 주제는 내가 어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 컴퓨터에 프린터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프린터의 인쇄 관리할 수 있는 목록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인쇄 걸려 있는 지금 이
그 목록을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 해당 문서의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고 혹은 BC 정지시킬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작업이 가능해. 아니면 전체 다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8번 8번째 메뉴 인쇄 프린터까지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제어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사용의 마지막 내용인데 바로 시스템 유지 보수, 유지 관리 뭐 이런 말 쓰겠죠. 자, 제어판이 끝났어요 이제. 아이고, 건빌 때문에. 아이고. 자, 마지막 주제는 시스템 유지 보수. 보통 뭐 하나가 건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죠.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쓰다 보면은 속도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포맷을 할 수 있어요. 포맷. 흔히들 컴퓨터가 느려지고 그러면 이제 윈도우 포맷하고 다시 설치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 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포맷을 하면은 디스크를, 하드 디스크를 얘기하겠죠. 보통은 디스크를 초기화해요. 초기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드 디스크 말고도 USB도 마찬가지고 포맷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메뉴가 있어요. 시스템 복원.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복원 지점을, 내가 지금 상태에 컴퓨터가 참 괜찮다 싶으면은 복원 지점을 지금으로 잡아서 그거를 나중에 또 쓰다가 이 복원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 복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작업관리자입니다. 작업관리자.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에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한글도 띄워놓고 인터넷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작업관리자에 가면은 그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는 방법은 컨트롤 Alt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작업관리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면 뭐가 있냐? 이 안에는 CPU와 램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CPU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얘가 얼마만큼의 용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램이라는 작업 공간을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그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어요. 프로세스도 볼 수 있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흔히 막 맥 놓고 한참 멈췄을 때 이런 작업관리자 와서 그를 강제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응답 없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가 있어요. 디스크 검사.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내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드라이브들이 있잖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드라이브의 속성에 보면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디스크 검사는 지금 있는 그 디스크에 오류가 있는지 오류를 검사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도 오래 쓰다 보면 배드 섹터라 그래서 오류들이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예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있어요. 디스크 정리. 지금 내 디스크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정리를 하면은 필요 없는 파일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용량이 만약에 꽉 찼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한 거를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이죠. 조각 모음. 자, 이건 뭐냐면 단순화라는 현상을 해결해주는 도구인데, 단편화. 죄송합니다.
단편화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인데, 그럼 이 단편화라는 문제가 뭔지 우리들이 알아야죠. 자, 이런 상태예요. 자, 디스크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A라는 파일을 저장하고 또 B라는 파일도 저장하고 또 C라는 파일도 저장하고, 여기 지금 공간에 남아있죠. 이게 계속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A, B라는 파일이 이제 필요 없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은 A라는 파일 그대로 있고 B라는 공간은 이제 비었죠. 그 다음에 C라는 파일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공간인 요 B에는 요거보다 작은 용량의 파일만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D라는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봤더니 남은 공간이 너무 조금 남은 거예요. 조금 남은 거. 어떤 파일 하나를 저장하기에는 너무 조그만 공간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저장하고 삭제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조각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장에 두꺼운 책 놓고 얇은 책 놓고 막 갖다가 그거를 하나 꺼냈다가 그 사이로 또 놓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조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조각들을 한데 싹 모아버리는 게 바로 조각 모음이에요.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을 하고 나면 A, B, 이 조각이 사라지고 C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각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모여서 또 하나의 공간을, 빈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편화 문제인데, 조각 모음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가 만약에 D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용량이 좀 그래서 조각 모음을 하려고 했어요. 조각 모음을 하고 나면 빈 공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빈 공간이,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동일하겠죠. 동일. 네? 여기서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었고 이게 합해졌을 뿐이지 빈 공간이 넓어진 건 아니죠. 네. 빈 공간이 넓어지려면은 디스크 정리를 해서 파일을 삭제해야 여유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도 빈 공간이긴 했으니까요. 네. 요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윈도우즈의 사용에 대해서 배워봤고, 여기까지 공부해서 4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